처음 뵙겠습니다. 소위는 요청 천격장군 비소님 휘하의 군의관 초구라 합니다. 반은 막류라고 볼 수 있죠. 절 뭐라고 불러야 하냐고요? 최고라고 부르셔도 좋아요. 평범한 사람 중에서 최고로 뛰어난 자란 의미도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째 홀쭉해지신 것 같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는 겁니다. 자, 같이 허거 먹으러 가죠. 네? 홍탕, 백탕 반반으로 먹으면 안 되냐고요? 걱정 마세요. 다음에는 꼭 덜 매운맛으로 시킬게요. 제 의술이 염지일파에서 나오긴 했지만 지금은 독립된 유파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죠. 전통적인 요청식이요법에선 구궁각 같은 가마솥 지약수를 쓰지 않으니까요. 몇 번이나 말했지만 이런 걸 의식동원이라고 해요. 음식을 끓이는 것이 곧 약을 다리는 것이고 약을 다리는 것이 곧 음식을 끓이는 거죠. 식이요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건 저만의 독자적인 학문입니다. 흔히 의사가 되고 싶지 않은 요리사는 좋은 막류가 될 수 없다고들 하죠. 불로 싸우는 자는 그 지혜로 적군을 무너뜨리고 물로 싸우는 자는 그 강함으로 수비를 더 견고하게 해요. 불과 물을 함께 사용하면 적군을 이 솥에 있는 식자재처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죠. 저는 안 먹는 음식이 4가지 있어요. 맑은 국물은 맛이 옅어서 안 먹고 약간 매운맛은 너무 심심해서 안 먹죠. 그리고 반반인 육수는 불순해서 안 먹고 고수는 입맛을 떨어지게 해서 먹지 않아요. 하지만 누가 사주는 거라면 예외는 있을 수 있답니다. 특별한 취미는 없지만 매운 음식만큼은 절대 없어서는 안 돼요. 매운 걸 먹을 때 사람은 통증뿐만 아니라 안도감도 느낄 수 있답니다. 그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죠. 초야의 신하는 대의를 위해 순절하고 여우는 토끼굴을 파헤치느라 바쁘네. 위정자 중에 의인은 적고 언제나 영웅의 피만 헛되이 흐르는구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혼잣말일 뿐이에요. 허거를 먹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전 고추기름과 고추를 잔뜩 넣어 먹는 게 허거의 극치라고 생각해요. 한 입 가득 느껴지는 매운맛은 정말 짜릿하죠. 이거라도 없으면 삶이 정말 무미건조할 거예요. 그리 멀지 않은 고대엔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타인의 목숨은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의 목숨을 가장 귀하게 여겼던 역사는 사실 아주 짧아요. 비소 장군님은 제 은인이자 제 환자입니다. 의사인 제 목숨은 환자에게 속했으니 그분을 치료하기 전까지 전 죽을 수 없어요. 제 역할은 장군님의 몸을 치료하는 것이고 그의 역할은 장군님의 의욕 넘치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약과 식사를 관리하고 그는 칼에 피를 묻히는 일을 하는 셈이죠. 보시다시피 저희 둘 다 쉴 틈 없이 바쁩니다. 경원 장군님의 미소엔 거짓이 얼마나 있고 또 진심은 얼마나 있을까요? 매번 그분을 볼 때마다 이런 의문이 들어요. 물론 이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입니다. 이 연맹에서 회엄 어르신만큼 속을 알기 어려운 장군도 없을 겁니다. 그분과 꽤 많이 왕래했지만 전 아직도 그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소상을 처음 봤을 때 그 아이는 소인님 품에서 손가락을 쪽쪽 빨고 있었죠. 그 애가 땡땡이 치는 걸 숨겨주고 소인님께 혼나던 게 엊그제일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늙었나 보네요. 연경군 같은 나이에도 검을 갖고 노는군요. 지금 시대도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네요. 운리양은 염륜 8엽 중에서 2번째로 어립니다. 하지만 검법에 있어선 다른 7명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죠.
회엄 어르신과 특별한 관계이긴 하지만 재능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갈고 닦을 수 없었을 거예요. 부태복이 유별나다고 하는 자들은 그녀의 고향인 옥궐에 한번 가봐야 해요. 거기는 전지 천군 신도들의 본거지니까요. 옥궐 사람의 대화는 대부분 이런 식일 겁니다. 그가 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너도 안다는 걸 그가 알까? 저나 조타수 어공님 모두 30년 전의 그 전쟁 이후로 싸우고 죽이는 일에 염증을 느끼고 있죠. 전 그분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책임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의수를 좋아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비디아다라는 잘 없겠죠. 단정사 사정은 의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리를 채우는 것과 무탈이 유지하는 건 별개의 일이죠. 게네빈 양은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겠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을 활활 불태울 뿐 아니라 타인의 삶도 밝혀주죠. 꼭 작은 화과처럼요. 그 자매는 연맹의 실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안녕한 삶도 안녕한 죽음도 없죠. 죽음조차 사치가 됐다면 우린 어떤 괴물이 되어버린 걸까요?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직 매운맛이 부족해요. 더 맵고 더 얼얼해야 합니다. 익숙한 안정감이네요. 안과 밖이 모두 불타오르고 있어요.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이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군요. 당신의 실력이라면 절 데리고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겠죠? 실책이군요. 이번 생에 신책 장군님과 함께 싸울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내 무게보다도 무거운 이 진귀한 갑오가 네 손에 들어갔다니 대단해 소상. 안전이 제일입니다, 연경군. 다치기라도 하면 제가 경원 장군님을 뵐 면목이 없습니다. 운니양, 여긴 위험하니 조금 떨어져 주세요. 더 멀리요. 할아버님을 불러오겠습니다. 용녀님, 사탕을 가져왔어요. 다른 사람이 못 보게 몰래 가지고 계세요. 역시 전 불난데 기름 붓는 게 더 좋네요. 권주를 마다하고 조미주를 마실 셈인가요? 후발제인, 허를 찌르는 승리 전략이죠. 계속 기회를 노리는 것보단 얌전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신중하게 움직이는 건 좋지만 과해도 좋진 않아요. 불을 좀 붙이죠. 화력이 좀 부족하군요. 팔각을 더 넣어야겠어요. 내 허리 추나라고 생각하죠 뭐. 모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좀 드시고 가시죠. 죄송합니다, 장군. 수건을 이루지 못했으니 아직 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폐를 끼쳤군요. 약불로 천천히 끓일까요? 센 불로 빠르게 볶을까요? 전 군인 출신도 아니고 전쟁의 공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 이건 좀 아껴 써야 되겠는데요. 좋은 물건을 이렇게 깊이 숨기다니. 좋은 건 함께 나눠야죠. 역시 머리를 써야 힘을 아낄 수 있죠. 나쁘지 않네요. 좀 더 어렵게 해도 되겠어요. 여긴 위험하니 강공은 적절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엔 압류가 흐르는 법입니다. 네? 홍탕, 백탕 반반으로 먹으면 안 되냐고요? 걱정 마세요. 다음에는 꼭 덜 매운맛으로 시킬게요.